1차적으로 독도는 또 일본이 자기 땅이라고 주장할 것이고, 중국은 이어도 칠광구 이런 데는 해양 영토 전쟁이 일어날 거예요. 여기에 대비해서 우리 자주국방은 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건설을 해야 된다. 미국의 핵 우산 전략은 지금까지 한 번도 적용된 사례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미국이 워싱턴을 포기하고 파리를 보호하겠느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일본은 핵무기를 안 갖겠다, 비핵 3원칙을 주장한 나라인데 불구하고 우라늄 농축시설 제철 시설을 1988년도에 확보했어요. 최소한 그 핵물질, 우리가 여차하면 만들 수 있는 이 잠재 능력을 확보하자. 트럼프 당선 이후 방위비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한국의 국방에 큰 영향을 미칠까요? 트럼프 대통령 일기 때 우리가 굉장히 스트레스 받던 것 중에 하나가 방위비 분담금을 500% 올려라. 그래가지고 국민들이 저항이 많았죠. 왜냐? 시장 상인들 장사하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하루에 500%를 올려달라 하느냐. 트럼프 행정부의 참모들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냐. 다 상의해가지고 그 방위비를 산출하는 건데, 그래가지고 그걸 미루고 하다가 1년 반 이상 미루다가 협상이 안 돼가지고 결국에 바이든 정부다 가지고 연평균 물가 상승률하고 이렇게 고려해가지고 정상적으로 올려서 타결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 트럼프가 기분이 엄청 나빴대요. 그동안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올리라 했는데 안 올리고 그야말로 뺀질뺀질 하다가 자기 임기를 지나버리고, 그래가지고 기분이 안 좋았다는 얘기 들었고, 그 다음에 최근에 들어서 대선 운동하면서 다시 거론했다. 이거 한국 방위비 안 올린 거 내가 알아, 이건 짚고 넘어가겠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다시금 집권하면은 방위비 분담금을 올릴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요. 근데 사실 우리도 잘못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방위비 분담금을 올리는 걸 싫어하는데, 사실 우리도 뭐 방위비 분담금을 공식적으로 내는 건 1조 한 2, 3천억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세계 최고로 좋은 그 미군 기지를 평택에 만들어줬잖아요. 가장 모더나이즈한. 이런 거 하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땅값, 뭐 세금 면제하는 이런 거 하면 한 3조 5천억 정도 들어가, 1년에. 그건 다 그런 걸 계산하지 않고 현금 받는 건 생각하는 거예요. 이 트럼프는 현금으로 들어온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땅 이런 거 다 계산 안 하고. 그런 것들을 잘 이해를 시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사실상 많이 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막 10조 이상 올리라 하니까 우리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고민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와중에 지금 이런 정부가 지금 불안해가지고 그런 협상 능력이 안 되니까 심히 불안한데, 아무튼 그렇게 하면서 우리도 최근에 들어서 뭐 또 연합 훈련하면서 전략 자산을 많이 전개했잖아. 항공모함도 오고, 그 다음에 핵잠수함도 오고 그랬잖아. 그런 것도 다 돈이에요. 그 다음에 스텔스기 오고 그런 건 다 돈이라고. 그런 것들은 우리가 때로는 요청해서 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뭐 북한이 자꾸 뭐 핵실험하고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미사일 발사하고 막 위기가 고조되면 한번 왔다 가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거든. 뭐 스텔스기 한번 왔다 시위기동 하시오, 이렇게. 그런 것들 다 돈을 줘야 돼. 그건 뭐 우리가 요청을 하는데 돈을 안 주는 게 있어. 이런 것들도 우리가 잘 계산해서, 적어도 일본은 어떻게 하는지, 일본은 우리보다 더 많은 사람이 주둔하고 있단 말이에요, 미군들이. 그렇기 때문에 일본 수준으로 해서 좀 투명하게 이렇게 올려주고, 그 다음에 최근에 들어서 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하고 조선업 협력을 많이 하자. 그래가지고 지금 미국의 조선업이 쇠퇴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한테 협력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도 너희들 조선업 부흥을 위해서 투자도 하고 협력도 하겠다, 수리도 하겠다, 뭐 이렇게 하면서 상쇄하는 전략을 우리가 추진해야 돼요. 서로 이제 보충하고 주고받고 해야지 계속 우리는 주기만 하면 안 된다, 이런 여론이 지금 비등하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은 방위비 분담금이 많이 올라갈 것이다, 올려달라 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방법으로 그걸 올려주면서 우리도 이득이 있어야 된다. 그런 와중에 하나가 대두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우라늄 농축시설하고 제철 시설이 없어요. 이거 사오는 것만 해도 엄청난 돈이 많고, 제철이 능력이 없어서 외국에 주는 돈도 엄청나게 많아요. 이건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해가지고 개선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 같이 우리가 주고받는 전략으로 추진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요. 미군이 완전히 떠난 후에 한국의 군사력은 어느 정도일까요? 한국이 국민들이 미국한테는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거는, 정말 전후 6.25 전쟁 폐허딘 상황에서 이렇게 10대 강국으로 왔던 거는 우리한테 정말로 큰 도움이 됐어요. 경제적으로도 군사적으로 지원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그동안 꾸준하게 경제 성장하고 10대 강국으로 들었다고 할 수 있는데, 이제는 우리도 이제 그런 도움을 받은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도 커야 돼. 그건 완전히 우리가 나중에 이제 추진해야 될 방향인데, 또 떠난다.
한국에서. 그러면 또 국방비를 엄청나게 투자를 해야 돼요. 우리는 핵무기도 없단 말이죠. 북한 핵무기 가지고 우리 위협하고 있고, 중국, 일본은 항공모함 건조 경쟁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럼 우리한테 압박이 드는 거죠. 그때 미군이 떠나면은 사실 우리한테는 군사비가 엄청나게 다시 들어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해요. 그러나 미국이라는 나라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항상 뭐 아프간 철수도 하고 뭐 신속하게 조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어제 저기 오늘의 친구와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적이 되는 건 국제 사회에 담용한 거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를 도와줬다고 해도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일기 때 방위비 분담 안 올려주면 미군 철수하겠다고 이렇게 하겠다고. 그런 상황이 오지 않으라는 법을 우리가 예측할 수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꾸준하게 군사력을 키워야 되는데 특히 뭐 핵잠수함 같은 경우 이런 거는 정말 주변국까지 견제할 수 있는 전력이기 때문에 미국이 떠난 거에 대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군사비를 많이 이렇게 들이지 않는 거는 28,500명이라는 전력이 여기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이득을 본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군사력 건설 방향은 패러다임을 바꿔서 대북은 이제 압도했다. 이제는 중국하고 일본을 견제 수준으로 가야 된다. 미군이 떠나면은 1차적으로 독도는 또 일본이 자기 땅이라고 주장할 것이고, 뭐 중국은 이어도 그 남부 그 다음에 칠광구 이런 데는 자기들이 또 그 영토전쟁, 해양 영토전쟁이 일어날 거예요. 여기에 대비해서 우리 군사력을 키워야 된다. 그래서 우리 자주국방은 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건설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미국의 해구산 전략이 대한민국 안보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미국의 핵 우산 전략은 지금까지 한 번도 적용된 사례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프랑스 드골 대통령이 핵무장한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핵 우산을 믿을 수 없다. 미국이 워싱턴을 포기하고 파리를 보호하겠느냐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뭐 러시아가 워싱턴을 공격했다는데 북한도 마찬가지. 야, 한국 남한 우리가 공격하려는데 자꾸 건드리면 내가 워싱턴 공격하겠어? 그렇게 하면 과연 자기 국민들을 버리고 우리를 먼저 보호해 준다. 이런 것 때문에 이건 실증이 되지 않은 거예요. 실증이. 그러나 미국이라는 나라는 우리는 어느 정도 믿어야 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에요. 왜냐? 6.25 때 37,000명이 와서 우리를 구해줬어요. 우리를 희생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28,500명이 남아있고, 미국이라는 나라는 자기 병사가 어디가 죽으면 끝까지 추적해서 공격을 하잖아요. 이런 걸 우리가 그동안 과거 역사를 보고 믿어야 된다. 그러나 이거는 재래식 전쟁도 아니고 핵무기이기 때문에 과연 그럴 수 있느냐? 핵무기는 너무나 치명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파괴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건 실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도 항상 반신반의예요. 그래서 미국이 확장 억제해준다 해도 우리 한반도에 가져다 놔라. 한반도에 가져다 놔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지금 핵잠수함에 핵무기를 싣고 있지만은 거기에 막 단계가 많아요. 이거 5인 발사할까 봐서 5단계, 6단계가 다 안전장치가 되어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에 핵무기를 갖다 놔도 마찬가지 결심은 미국 대통령이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최근에 들어서 뭐 핵무장을 해야 된다, 핵무장을 해야 된다 그런데 핵무장을 자체적으로 하기는 쉽지 않아요. 왜냐? 미국은 핵 확산 억제를 책임지는 나라예요. 그야말로 핵 확산 억제를 최전방에서 책임지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왕초라고 할 수 있어요. NPT하고 IAEA를 만들어가지고 막 못하게 하고 있다. 그런 나라가 우리하고 지금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데 우리하고 제일 친하다고 생각하고 혈맹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자꾸 나 핵무기 가질까 하면 반대를 분명히 하겠죠. 내가 있는데 너 나 못 믿어? 이런 정도로 나오겠죠. 그래서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차선책으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도 우라늄 농축 시설이나 재처리 시설을 확보해야 된다. 일본처럼. 일본은 핵무기를 안 갖겠다, 비핵 3원칙을 주장한 나라예요. 핵무기는 제조도 않겠다고, 들여오지도 않고 보유하지도 않겠다. 이렇게 하는 나라인데 불구하고 미국하고 막 협상을 해가지고 우라늄 농축시설하고 제철시설을 1988년도에 확보했어요. 우리는 그거 전혀 다르잖아요. 우리는 뭐 없기 때문에 계속 사오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그 핵물질, 우리가 여차하면 만들 수 있는 이 잠재 능력을 확보하자. 이런 차원에서 저는 우라늄 농축이나 제철시설을 가져야 된다. 이 정도가 우리가 미국하고 요구할 수 있는 거. 그래서 미국하고 뭐 조선을 협력하면서 서로 주고받게 할 수 있는 하나의 의제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한국의 자주국방을 막는 가장 큰 문제는 뭘까요? 한국의 가주국방에서 가장 큰 방해 요인은 뭐냐 하면은, 북한의 핵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너무 걱정을 한다 이거예요. 왜 우리는 핵을 못 만들었느냐? 우리는 미국이 지켜준다고 했기 때문에 핵에 대해서는 그런 상황이고, 미국이 떠날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그야말로 독자적으로 북한을 억제할 수 있느냐? 핵을 빼놓으면 억제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끌려다녀야 돼요. 이게 우리의 딜레마예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핵 무장을 계속 주장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핵은 잠재 능력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미군이 떠날 거에 대비해서 중국이나 일본이 우리를 함부로 못하게 이 정도로 우리가 군사력 건설을 해야 된다. 미군이 있을 때는 한국은 육군은 병력이 많잖아요. 그래서 육군은 병력을 알아서 하고 해공군은 미군이 해준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해공군을 크게 키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작게 5027에 보면은 우리 대포콘 3 이상 되면은 미국의 항무전단 4개가 와요. 동해 2개, 서해 2개.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 다 전투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공기가 많잖아요. 항공모함은. 그렇기 때문에 해외 공군은 건설할 필요가 없다. 그래가지고 해외 공군의 발전은 좀 지연됐어요. 육군은 좀 우리는 병력이 많이 있고 발전시키고. 그래서 그런 문제, 미군이 떠날 경우에는 해외 공군력이 약하다. 그런 차원에서 해외 공군력을 키워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를 가장 위협하고 있는 것은 과거에는 북한이고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북한을 누를 수 있는 정도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미군이 떠나면은 일본하고 대화를 하면서 함부로 할 수 없는 이런 정도까지 우리 군사력 건설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 이것이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이 당면한 과제다. 이렇게 봐요. 현재 한국 군대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한국에서 자주국방을 위해서 만약 신경 써야 될 거는 미군이 떠났을 때에 대비해서 어떻게 해외 공군력을 강화할 것이냐. 이건데 이 문제뿐만 아니라 한국인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는 지금 우리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 마찬가지 인구 절벽. 배를 아무리 좋은 배를 만들어 놔도 운용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육군도 마찬가지. 그래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어느 정도 병력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 한반도 전략의 가장 합당한 전략이냐. 이런 걸 빨리 만들어내야 돼요.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병력이 25만 정도 되는데 우리는 48만 명이거든. 북한은 병력으로 얘기하면 128만 명이지만 병력에 주는 대신에 어떻게 그 첨단 무기로 이거를 보상할 것이냐. 그 다음에 어떻게 우리를 함부로 건들지 못하게 억제력을 가질 것이냐. 이런 것들. 그래서 미사일 전력이라든지 그다음에 핵잠수함 전력이라든지 이런 거를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중국이나 일본이 함부로 건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현무 미사일 같은 건 위력이 강대하기 때문에 그런 거, 핵 잠재력 확보 이런 거를 해가지고 과거에는 우리의 주적이 북한이었고 지금도 주적이지만은 이미 그 주적은 우리한테 함부로 못하게 할 정도로 커 있기 때문에 미래 군사력 건설 방향은 중국이 함부로 건들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이런 방향의 우리 국민들의 의견이 형성돼야 된다. 그렇게 봐요. 대한민국의 육해, 공군 군사력은 어느 정도인가요? 국민들께서 계속 많이 물어보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남북한 군사력 비교예요. 그거는 우리가 수십 년간 이렇게 국방비를 많이 쏟아부었는데 왜 요즘 북한에 질질 끌려다니냐 이런 얘기인데 사실 우리는 전쟁 끝나고 6.25 전쟁 끝나고 나서부터는 미군이 주둔했잖아요. 미군이 주둔했기 때문에 미군이 우리의 국방력 어느 정도 커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급진적으로 국방력을 안 올리는 대신 우리는 경제 부흥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상쇄되는 건데 아무튼 1960년, 7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가 군사력이 엄청 뒤졌어요. 북한 같은 경우 러시아 무기도 막 전쟁 끝나고 받아내고 또 올인했잖아요. 남한을 침략하기 위해서. 근데 그런 사이에 이제 우리가 70년대, 80년대 들으면서 우리는 경제 부흥을 엄청나게 이룩했고, 그 다음에 베트남 파병하면서 미군하고 또 군사력 또 무기도 이렇게 또 인계받고 이렇게 하면서 서서히 증가를 해서 80년대, 90년대 될 때부터는 이제 우리가 북한을 압도했어요. 이제 그러니까 북한에서 이거 안 되겠네. 경제력도 떨어지지. 막강한 미군도 남한에 있지.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네. 잘못하면 계란으로 바위치겠네. 해가지고 안 가진 거. 그것이 이제 핵 미사일 잠수함. 이게 비대칭 전력. 소위 지금 핵으로 얘기하면 엄청나게 북한이 10대 핵 강국에 들어가 있잖아요. 북한은. 그런데 우리는 핵을 안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핵을 가지고 있다는 걸로 지금도 계속 우리를 괴롭히고 있잖아요. 이거 우리 현실인데 실질적으로 육해공군 군사력에 비교하면 북한이 우리보다 많아요. 근데 우리는 성능이나 질적으로 우리가 압도하지요. 그런 전쟁이 일어나면은 또 숫자가 많은 것도 중요한 거니까. 근데 최근에 들어서 이제 GFP라는 미국의 그 군사력 평가하는 기관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한 60여 개의 요소를 다 종합해가지고 군사력 지수를 이제 순위를 평가한 건데, 작년이 우리가 5위, 북한이 36위였어요. 그러니까 깜짝 놀랐 사람들이. 그동안 우리 한국이 뭐 북한에 계속 끌려다닌다 했는데, 우리가 압도적이 월등히 우위에 있잖아요. 근데 GFP에서 평가하는 거는, 핵무기는 안 들어갔어요. 핵무기를 들어가면 다 순위가 다 바뀐다고. 그런 핵무기를 제외한 거. 그러니까 60개의 평가 요소 중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병력, 인구 대비 병력이 얼마느냐. 그다음 무기 장비수가 얼만큼 맞느냐. 그다음에 이제 사회 간접 자본, 뭐 간접 시설. 그다음에 중국적으로 중요한 건 돈이에요, 돈. 전쟁은 돈이 없으면 이길 수가 없거든. 그런 걸 다 대입해가지고 그야말로 전쟁이 일어나면은 국가 전쟁 동원 능력이 얼마냐, 여기에 초점을 두고 평가한 게 GFP의 평가예요. 아무튼 북한은 이렇게 이 핵 미사일 잠수함에 올인하는 동안 우리는 점진적으로 육해공을 고루 발전시켰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북한보다는 수적으로는 열세예요. 이제 육군 무기를 보면은 육군은 탱크, 장갑차, 자주포, 그다음에 다연장포, 뭐 미사일 발사대 이런 것들이잖아요. 수적으로는 우리보다 한 2배 정도 돼요. 예를 들면은 탱크 같은 것도 4,300대, 우리는 2,200대니까. 그다음에 가장 큰 차이 나는 것들이 이제 다연장포. 이런 것들은 뭐 거기는 5,000, 여기 우리는 300 뭐 이러거든. 그러니까 엄청나게 차이가 많죠. 우리는 방사포 있잖아, 방사포. 방사포가 최대의 위협인데 그런 것들은 우리보다 막 엄청나게 차이가 많아요. 특히 최근에 들어서 미사일 전력을 많이 늘렸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차이가 많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최근에 들어서 2021년도에 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됐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도 미사일 전력을 확 늘렸어요. 지금 늘려가고 있고. 현무 5, 6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것들의 유력은 핵무기에 버금가는 위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렇게 큰 걱정 안 해도 된다 하는 얘기를 할 수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해군 같은 경우는 해군도 소위 말해 전투함정이라는 건 북한하고 우리하고 740대 140이에요. 숫자적으로. 근데 그 북한 함정들은 작은 것들이 조물애기들. 그다음에 구닥다리고, 우리 같은 경우는 뭐 세계 최고 수준의 이지스 구축함, 뭐 독도함, 뭐 이런 잠수함도 도산 안창호함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질적으로는 완전히 압도한다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비교가 안 될 정도고, 공군 같은 경우도 사실 그 숫자적으로는 820대 뭐 410대 이 정도 봐, 절반이에요. 그런데 북한 같은 경우는 미그 17, 19 이런 것들은 뭐 1950년대에 생산된 거니까 그야말로 나를지 안 나를지 모르는, 훈련하는 거 보면 알아요. 훈련을 별로 안 하니까. 그런 거. 우리는 뭐 세계 최고 수준의 F-35 스텔스기 있잖아요. 스텔스기는 뭐 평양을 가서 뭐 휘젓고 다닐 수 있어요. 잘 안 잡히니까. 그런 것들 뭐, 그다음에 조기 경보기. 그다음에 공군 같은 경우 최근에 들어서 그 인공위성, 정찰위성 3기나 발사했어 우리가. 북한도 물론 했지만은 성능면에서 압도해요 우리가. 그런 것들 하면은 우리가 남북한 병력도 마찬가지. 병력도 북한은 128만이고 우리는 48만인데 좌우지간 숫자적으로는 압도해요. 그러나 이제 군사력 평가할 때 제 군 경험에 의하면은, 제 경험에 의하면은 수준, 그다음에 장비 수준, 그다음에 교육훈련 이런 것들이 전투력을 창출하는 기본적인 요소예요. 그런 거 보면은 병력은 북한이 많아요. 근데 우리는 병력은 적지만 무기가 첨단화됐기 때문에 무기에서 일단 압도하고, 그다음에 교육훈련은 우리는 막 세계 최강이랑 미국하고 우리는 연합훈련을 하는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훈련 수준도 높다고. 그래서 우리가 숫자적으로는 북한에 비해서 뒤진다. 그러나 성능 및 싸울 수 있는 시스템, 그러니까 뭐 싸운다는 거는 먼저 보고 그다음에 식별하고 그다음에 요격하고 공격하고 이런 절차거든. 그런 것들 위해서는 북한을 우리가 압도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렇죠. 전쟁은 돈 없어서 진다는 게 최근에 드러나고 있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 보세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우크라이나는 거의 다 무기를 지원받아서 하잖아. 그럼 자기가 공격할 수 있는 방도가 안 사는 거예요. 내가 내 무기를 가지고, 내 미사일을 가지고 적을 심장을 타격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하잖아요. 장거리 공격 무기도 미국이나 나토 국가한테 써도 됩니까? 물어보고 하잖아요. 이게 무슨 전쟁이에요. 북한은 우리보다 경제력이 40, 50배 뒤지기 때문에 일단 그들이 뭐 우리가 전쟁을 일으켜도 초전에, 우리가 뭐 방심하고 있을 때 초전에 기습할지도 모르나 그냥 금세 회복된다. 그 다음에 무기는 전쟁이 지속될수록 더 사와야 되고 해외에서 가져와야 되고 이런 건데 그런 건 할 수 없잖아요. 함부로 할 수 없죠. 그게 경제적인 효과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세계적으로 많은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지금 제2의 한국 전쟁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원래 이제 싸움을 할 때는 내가 이기거나 최소한 비기면서 내가 원하는 수준의 목표를 달성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뭐 북한이 수적으로는 뭐 장비나 이런 걸 많이 가지고 있다 손치더라도 우리하고 싸운다 지금 그러면 이길 수 있어야 되는데 이긴다고 자신을 쓰면 그건 넌센스예요. 왜냐 우리가 성능으로 압도하고 먼저 보고 다 감시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세계 최강이라는 미군 28,500명이 같이 연합해서 작전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나 자기가 핵 가지고 있다고 계속 떠들어대잖아요. 지금 재작년부터 뭐 법을 고쳐가지고 자기들도 전술핵 우리가 핵 가지고 있는데 못 쓸 것 같아? 여차하면 핵을 쓰겠다 하는데 러시아도 지금 핵 못 쓰고 있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하면서 어려운 고비가 여러 번 있었는데 만지작 하면 못 쓰는 거예요. 핵은 쏜 다음에 나도 죽는다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상호확전 무기라 하는데 그런 거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핵은 그야말로 공갈 협박 무기로 여태까지 이제 작용이 되어 왔어요. 뭐 유사일에 한 번밖에 히로시마 나가사키 한 번밖에 사용 안 했기 때문에 그 참상이 너무 심대하기 때문에 이거는 반인륜적인 무기다 해가지고 다 경계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핵은 가지고 있어. 그러나 재래식 무기로 전쟁 이렇게 해드렸는데 재래식 무기 전쟁 이렇게 해봤자 뭐 구닥다리고 우리보다 성능이 완전히 한 발 쏘면 들이부을 건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무모하죠. 전쟁을 일으키기에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들어서 러시아 뭐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이스라엘 헤즈볼라 전쟁 이런 거 보면은 압도하잖아요. 이스라엘은 다 보고 막 쪽집게에 타격을 하고 들이부어버리고 이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감히 전쟁을 한다는 건 엄두도 못 낼 거예요. 그러나 이제 북한이라는 나라는 무엇을 할지 모르는 게 과거 역사에 나타났잖아요.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계속 국지 도발, 서해 뭐 확전이 안 될 그 서해 NLL 같은데 이런데 뭐 DMZ 이런 데에서 국지 도발을 하면서 계속 우리를 괴롭히죠. 우리는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북한은 가진 게 별로 없어. 우리가 더 손해난다고. 걔들이 건들면은 주가가 확 떨어지잖아. 이 무역전쟁, 경제전쟁도 전쟁이에요. 무력전쟁으로 가기 전에 일어난 게 경제전쟁이기 때문에 그런 방편에서 우리를 괴롭힐 거죠. 그러나 이제 최근에 들어서 뭐 코로나 그다음에 국제 제재 이런 것 때문에 북한이 완전히 폐쇄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 그걸 타개하기 위해서 북한이 이게 러시아에 파병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 파병하고 거기서 에너지, 식량 얻고 그다음에 군사기술 얻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러시아까지 파견했기 때문에 감히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한테 덤빈다? 나는 그 넌센스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전력을 100% 활용하고 매일 눈으로 철저히 감시하고 경거망동하면 너희 가만 안 두겠다. 이런 워닝을 계속 보내면은 북한은 우리를 함부로 찝쩍거리게 할 수 없다. 우리한테 함부로 건들 수 없다. 한국 전쟁 발발 시 전쟁은 어떤 양상으로 흘러가게 될까요? 북한은 6.25 때 전쟁 교훈, 그 다음에 월남전 때의 전쟁 교훈 이런 걸 가지고 계속 자기들 교리를 발전시켰어요. 그게 이제 가장 큰 것 중에 세 개가 선제 기습 공격. 갑자기 그냥 공격하는 거예요. 요즘 가능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미사일 전력이 많기 때문에. 그죠? 선제 기습 공격. 그 다음에 전후방 동시 배합을 하겠다. 뭐 휴전선 부근에서도 공격하고 남한에 이제 뭐 동남해에 우리는 뭐 원자력 발전소 산업시설 많잖아요. 이런 데도 공격하고 그럼 전후방에 동시에 하면 정신을 못 차리잖아요. 이런 거. 그다음에 미군 증원 전력 올 때까지 빨리 끝내겠다. 속전속결 전략. 이 세 가지인데 그거는 6.25 때 얘기고 지금은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다. 왜냐? 우리가 뭐 인공위성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한미 연합 감시 정찰 능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보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우리가 이제 그 행동을 예측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습도 안 통할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이 국지전 그다음에 우리가 막 야간을 통해서 기습적으로 이렇게 국지전을 도발할 수 있어요. 그런 거에 우리는 대비를 잘 해야죠. 그래서 아마 그런 방법으로 국지 도발할 것이 전면전을 꿈꾼다? 그거는 바보 천치죠. 전쟁 시 한국이 북한보다 확실하게 이점을 가져오는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건 전쟁을 못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막 미사일 개발하면 자주 보여줘야 돼요. 우리 이런 능력이 있다. 함부로 못 건들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최대의 강점을 딱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경거망도 못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이제 우위에 있는 것들은 감시 정찰 능력.
그거는 한미가 공동으로 하기 때문에 이건 뛰어나다. 그런 면이 가장 우수한 거고, 그 다음에 뭐 조기 경보기, 돈 없으면 조기 경보기 같은 거 운영할 수 없어요. 조기 경보기로 딱 쳐다보고 있다가 후방에서 조정 통제해가지고 타겟들 정해가지고 공격하고 뭐 그다음에 스텔스기 이런 걸 가지고 공격하기 때문에 북한은 우리를 건드려 놓으면 오히려 막 포부 당할 수 있다. 그다음에 해군 같은 경우도 이지스 구축함이나 뭐 이런 것들은 뭐 1000km 후방에서 다 표적을 볼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려오는 것들을 뗄 수 있고, 그 다음에 미사일 능력도 요즘에는 해상에서 평양 주석공을 공격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할 수 없었는데 지금 뭐 잠수함에서도 공격할 수 있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북한 남한의 그 최근에 들어서 가장 급격하게 신장한 것이 미사일 전력이에요. 육군에. 그런 현무 미사일 계통 이런 것들은 북한의 뭐 벙커버스트를 해가지고 지하시설까지 공격할 수 있는 이런 것들 굉장히 두려운 전력들이죠.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은 먼저 보고 먼저 못 쏘게 하고, 그다음 쏘면은 요격하고, 그다음에 들이붓고 뭐 한번 당하면은 이런 것들이 훈련만 되고, 그다음에 한미 전력이 연합해서 여차하면은 반격할 수 있다. 이런 능력을 보여주면은 함부로 건들 수가 없죠. 북한이 핵을 쏘는 시나리오도 가능할까요? 그렇다면 미국은 확실하게 핵을 막아낼 수 있을까요? 북한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무기를 만들 이유가 있어요. 체제를 유지하려면 핵무기가 없으면 안 돼요. 왜냐? 미국이 항상 자기를 언젠가는 자기들 공격할 것이다 이렇게 두려움에 떠는 거예요. 특히 루마니아 멸망 때 그 뭐 차우세스크 이런 사람 처형당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이거 불안하네. 이거 잘못하면 우리도 정말 지휘부가 암살당할 위험에 있어. 이런 것들을 계속 느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체제 유지를 위해서는 미국이 핑계대고 뭐 군사력을 키우는 거예요. 미국의 제국주의가 우리를 압살할 수 있다. 그래서 군사력을 계속 키우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미국이 우리를 범접하지 못하겠다. 그래서 만든 게 핵이에요, 핵. 핵무기를 건드리면 서로 미국이 공격하면 자기도 공격할 수 있다. 이걸 뭐 보여주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미국을 맞먹으려 하는 거죠. 그런 전력이 있기 때문에 항상 그거 가지고 내세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세우기는 하지만은 내가 핵무기를 쓰면 나도 당한다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미국에서 우리한테 핵 확장 억제를 제공하겠다 그러잖아요. 미국이 전쟁이 안 일어나 봤잖아요, 여태까지. 그러나 이제 핵무기를 쓸 건가 말 건가 이거는 계속 약속을 하고 훈련을 하면서 보여줘야 돼요. 북한한테. 진짜 너희들이 핵무기를 쓰면 너희들 죽을 수 있어. 너희들은 지구상에서 없어질 수 있어. 왜? 미국이 이제 반격을 하기 때문에. 이런 거를 계속 미국에서는 약속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해주겠다. 우리는 우리 한반도에 핵이 없는데 어떻게 시간적으로 우리가 먼저 끝나버리는데.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일체형 확장 억제를 계속하는 거예요. 동시에 이렇게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건 사실 이론적으로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자기들이 핵을 공격하면 미국이 반드시 반격하겠다. 이런 거는 지금 상호 약속이 된 거기 때문에 북한도 그런 걸 다 고려해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핵전쟁을 일으킬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해요. 요즘 경제 분야에 신경 쓰는 분들이 많고 주식 관련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전쟁은 주식하고 굉장히 연결이 많이 되죠.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집권함으로 말미암아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어떻게 군사력 건설 방향이 이렇게 됐느냐. 이 군사력 건설은 주식하고 직결됩니다. 전쟁하고도.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방위비 분담 올려달라 할 것이고 그에 따라서 우리 자주국방 의지가 높아질 것이고 유럽 같은 경우도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방위비를 나토 국가가 2% 이상 올려야 된다. 최소 3% 올려라 이랬는데 지금 선거운동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5% 이상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왜 그냥 거저 먹으려고 하느냐. 왜 우리한테 이렇게 의존하느냐. 나토 국가 정신 차려라. 나토 너희들 말 안 들으면 빠지겠어.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전 세계에 국방비가 올라갈 것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이제 방위 산업도 계속 줄기차게 상승세 탈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투자도 하고 또 우리는 어쨌거나 이제 그동안 미군이 주둔해가지고 우리 평화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됐지만은 항상 미군이 떠날 거에 대비해서 우리 군사를 건설해야 된다. 이런 방향으로 응원해 주시면 잘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